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RCS 테스트 이후 로그 파일 기록 원본과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 등 진상규명과 핵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자료들로 보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안은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네, 안은필입니다. 네, 오늘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이 국정원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이 구입해 운용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RCS의 구매 및 운용에 대한 자료와 유사 프로그램 구매 여부 등 총 7개 분야 30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국정원장이 약속한 불법 해킹 프로그램인 RCS에 대한 테스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 파일 원본을 공개해 주십시오. 로그 파일은 컴퓨터의 모든 활동 내역이 기록되는 파일입니다. 말하자면 컴퓨터의 발자국 같은 것입니다. 로그 파일 원본이 공개돼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안 위원장은 국회 정보위를 통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IP 주소 3곳에 대해선 미래창조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SK텔레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출된 해킹팀의 내부 서버 기록을 보면 해킹팀이 지난달 4일 SK텔레콤 가입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스마트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국정원이 자국민을 상대로 해킹을 했는지 여부를 곧장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가 강력하게 부딪히고 있는 국정원 현장 조사와 관련해선 현장 조사는 보조적인 증거의 따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디지털 사건은 디지털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증거입니다. 만약에 어떤 현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또 쓰고 있던 컴퓨터를 다른 방으로 옮기기만 해도 그 현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 출신 장관들을 겨냥해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도 있었죠. 추경, 국정원 해킹 의혹 등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회동이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입장차는 뚜렷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의 의제가 추경과 국정원 사건이 될 것 같다며 민생과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고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보 불안, 사찰 불안이 안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우리 여당 대표님도 휴대전화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 불안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면 저는 오늘 쉽게 원만하게 일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민심의 주머니를 새로 털어서 추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한편 이번 여야 회동을 두고 결국 야당이 추경안과 국정원 현장조사 등을 연계해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회동 전에 국정원 해킹 의혹을 추경과 연계할 생각은 없다면서 정보 2차원의 청문회는 어떤 형태로든 관철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추경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 혁신안 일부를 통과시킨 새정치연합이 주요 직책 인선 절차에 들어갔죠. 내일 중으로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통과된 사무총장제 폐지 등 당 지도부 개편안의 실천을 위한
인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민생본부장에 대한 인선과 함께 정책위 의장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5본부장과 정책위 의장에 대한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내일 오전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마치고 나온 문재인 대표는 인선과 관련해 의논을 하고 있다며 내일 최고위쯤 결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당 통합을 위해 1안과 2안을 검토했다며 상평 인사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 통합을 위해서 1안과 2안 뭐 이렇게 함께 검토를 했다. 이게 정확한 얘기 같으네요. 네. 그러면 일단 통평 인사 쪽으로 지금 네. 함께 당을 위해서 함께 헌신을 하자. 그런 적임자들을 이렇게 1안도 좋고 2안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검토 중. 문재인 대표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추미애 최고위원도 일단 탕평 인사라는 것에 동의한 셈인데요.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첫 번째 혁신안 실천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국정원이 얼마 전에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냈는데 막상 국정원의 주장을 믿는 국민들은 10명 중 3명도 안 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결과입니다. 국정원이 이례적인 직원 성명까지 내는 등 여론전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리얼미터는 어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국정원이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응답자 전체의 52.9%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테러, 대북 업무 외에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2%였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내국인 사찰에도 사용했을 거란 응답이 우세했고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정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핵심 관계자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가 지난 주말 캐나다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나나테크는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팀 간의 거래를 중개한 업체입니다. 야당은 앞서 나나테크 관계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신변 확보를 주문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국민TV 뉴스 반은필입니다.